자, 우리 생명의 과학 긴 시간 우리 강의를 할 텐데 우리 14주에 걸쳐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 생명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란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강의를 할 텐데 실제로 이 당연한 질문 하는 것이 그 답하기가 어려운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 뭐 한번 물어볼 수는 있을 얘기인데 참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평생을 이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막상 생명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이 답을 못해서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사전이 답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생명이라고 한다. 뭐 우리 복잡하게 철학적인 뭐 그런 얘기는 빼고 아주 생명을 간단하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 용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생물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생명과학이라는 말 대신 생물학, 생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아무래도 생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적인 개념, 우리 생명에 비해서 이 정적인 개념 아니면 어떤 관측적인 이 관찰하는 그래서 우리 옛날 전에는 우리 생물학 하게 되면은 뭔가 관찰을 하고 분류를 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정도로 마쳤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우리 생물을 생명과학이라는 말로 바꿔가면서 뭔가 이 생물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 다이내믹, 아주 이 활동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이제 서서히 이해가 되니까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우리가 이 생명하게 되면은 뭔가 이 활동적인 이 다이내믹하는 아주 역동성을 얘기하는 뭐 그런 뜻으로 용어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생물, 다양한 생물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려고 정말 역동적으로 점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나비 아주 편안하게 이 사람과 식물이 어떤 공존하고 있는 식물이 내뿜는 산소를 들어 마시고 또 여기서 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산소가 들이마셔서 광합성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거는 박테리아 모습인데 실제로는 이 사진 이렇게 안 보이고요. 우리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천분의 1mm 정도의 직경이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미생물에 속하는 박테리아인데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주 식물이 보이죠? 멋있게 보이고 있는데 이 단풍이 드는 걸 봐서 늦가을 모습 같은데요. 자, 이것은 꼬마 선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확대된 그림인데 이것은 길이가 1mm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세포가 1000개 정도입니다. 정확히도 알려져 있는 957개인가 하여튼 대충 작은 숫자에 이 사람이 60조 개의 세포니까 우리 꼬마 선충은 1000개가 안 되는 아주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꼬마 선충, 이 작은 동물도 DNA도 가지고 있고 신경계도 가지고 있고 근육도 가지고 있고 뭐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것을 모델 동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 가지고 항상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동물 연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생명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은 실제로 생명인 이상 한 가족처럼 너무 공통적인 생명을 특징 주어주는 특징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가 되면은 우리 생명을 얘기하기가 좀 좋죠.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특징을 차례로 보게 되면 우선은 생명들은 공통적인 물질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까 그림처럼 상당히 달라 보이더라도 다들 DNA 갖고 있죠.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단백질, 탄수화물 그거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DNA지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벌레나 박테리아나 다 DN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비슷하고요. 탄수화물, 지질 다 비슷합니다. 단백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20종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박테리아는 덜 진화가 되고 너 작으니까 너는 16개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사람은 진화가 됐으니까 24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인 이상은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딱 이 피리어드, 마침표입니다. 20개 가지고 만든다라는 그런 엄격한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특징은 생식과 유전을 한다. 생식을 해야지 다음 세대가 나오고 우리 생명이 연속하고 지구가 영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식을 해야지 이 다양성이 생기고, 다양성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또 좋은 형질, 좋은 녀석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은 이 진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식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DNA를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옮겨가는 그 현상을 생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식한테 옮겨가서 자식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어떤 그 형질의 표현 양식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의 큰 의미는 자손을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자손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점점점 살아가면서 나쁜 환경이 오더라도 그 자손 중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이 다양성을 주려는 큰 원리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 생식기관, 생식하는 모습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원리는 이 감수분열이라 해가지고 남자, 여자의 그런 어떤 배우체를 만들어서 그걸 수정을 해서 발생을 하고, 그런 원리는 아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그런 생명의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은 일단 특징 중에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만지면 따뜻하는 것입니다. 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왜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모든 생명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거를 사용하면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DNA를 만든다든지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연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모든 생명체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생명들은 예외 없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햇빛의 증가, 이산화탄소, 나중에 잠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빛,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 자가 영양체라고 그러죠. 식물은 아주 편합니다. 이것만 먹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 옥수수의 영양분을 저장을 해서 그저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자가 영양체라고 그러고, 동물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동물은 식물이 만들어낸 것을 먹거나 동물을 먹거나 해서 음식으로 먹어서, 이건 옥수수지만 정말 먹는 거는 옥수수 속에 숨어 있는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먹어서 소화라는 것을 시켜서 작은 창자 안으로 들어보내서 세포로 가서 그 안에서 계속 잘게 부셔서 옥수수 안에 있는 양분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쓸모있는 에너지로 만들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먹고 울고 웃고 하는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주위에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서 자기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 밖의 온도가 암만 춥더라도 우리 몸은 37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죠. 암만 덥더라도 춥더라도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해야 되고, 항상 안전하고, 항상 일정한 기분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 자극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깥에 지금 무슨 자극이 왔는지 모르더라도
상당히 놀라고 있죠. 놀라면서 환경을 피하든지 아니면 울어서 젖을 달라 그러든지 필요한 것을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고, 가령 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이 돼서 날씨가 너무 추워지게 되면은 겨울에서 빛은 있더라도 광합성을 할 수가 있더라도 빛이 돼서 너무 추워서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낙엽을 다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적응을 살아남는 것이죠. 항상 환경을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고요. 우리도 계속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 무서운 거 보면 도망가고 재미있으면 웃고 싫으면 슬퍼하고 울고 뭐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이 많은 생명 현상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포라는 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이 박테리아라든가 원생동물,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유들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나 아까 말했던 꼬마 선충, 식물, 대부분의 생물들은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는 다세포 생물들입니다. 여기 다세포들 참 많은 세포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 세포들 간에는 서로 독립된 집 같지만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교류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주인 생명체를 위해서 이 밑에 있는 많은 우리 어떤 밑에 있는 쫄병들 같죠.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은 이 생명체가 일체성을 갖게끔 많은 이런 이 교환 신호 전달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체의 특징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환경에 반응한다. 환경에 적응을 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녀석만, 그런 생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살아남아서 점점 더 진화를 해서 더 좋은 생명체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환경 중에서 이 사막하면 특징이 덥고 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들은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수분의 증발을 막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영양분도 없고 물기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커 보입니다만 이 사막의 식물들도 많이 없고 큰 식물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키 작고 겨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잎을 두껍게 할 수가 있는, 습기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아서 이제 진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생명의 특징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첨단 기계 장치들, 요즘 나오는 어마어마한 첨단 장치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생명의 특징 중에서 한두 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첨단 장치들이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생명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식을 할 수가 있고, 울 수가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고, DNA를 안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첨단 기계들은 암만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든다 그러더라도 로봇은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여러 특징들의 그 속 내용, 깊은 내용들을 우리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거를 추적해 쭉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억 년 동안, 우리 생명의 역사가 35억 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생명들의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이 진화가 생겨서 지금 현재 생명체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는 정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질문들을 수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이것이 생명이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신비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로 이 생명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아마 질문을 던져보는, 무엇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 풀어가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첫 강의를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